오늘 강의는 포토샵의 기초, 그 중에서도 포토샵을 처음으로 열어본 사람이 당장 뭔가 막 눌러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을 때 어떤 기능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와 기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메뉴의 기능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쓰고 당장 알아야만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초보자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토샵의 어떤 버전을 쓰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포토샵은 20년 전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새로운 도화지 만들기와 저장.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도화지를 가져와야 하겠죠. 도화지를 만들어 봅시다. 어떤 크기의 도화지를 가져올지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센티미터로 그림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 픽셀 크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4 용지는 가로 29.7cm, 세로 21cm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가능하면 픽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경 화면을 만든다든가 데스크탑 바탕 화면을 만들 때도 픽셀 크기로 계산을 하니까요. 일단 컴퓨터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크기인 가로 2000, 세로 1500 정도의 도화지를 만들어 봅시다. 해상도는 출력소에 가서 인쇄를 의뢰할 때 외에는 항상 71로 고정해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인쇄에 대하여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도화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릴 텐데 이게 툴바입니다. 툴바는 그림을 그리고 편집하는데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브러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우개, 붓, 화면 이동 등이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툴들인데 그리는 것, 지우는 것, 그리고 확대를 하고 이동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선택하여 선을 하나 쭉 그어봅시다.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컬러 패널을 눌러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렸다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에 파일로 들어가서 세이브를 눌러봅시다. JPG 파일이나 PNG 파일이 최종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작업 중에는 메뉴에 포토샵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건 레이어까지 포함하는 작업 과정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저장해 놓을 때 씁니다. 저장 경로는 보통 맨 마지막으로 저장한 폴더 그 자리에 저장됩니다. 2. 도구 패널을 세팅. 이제 모두 다 꺼봅시다. 초보자들이 처음 포토샵을 만지다 보면 도구 패널이 사라져 못 찾을 때가 있죠. 자주 겪는 불편이기 때문에 맨 끝에 윈도우 메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윈도우 메뉴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의 도구 세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무거나 맘대로 눌러보셔도 됩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목적에 따라 도구 세트를 바꿔가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화면에 내놓고 사용합니다. 일단 툴바와 레이어는 무슨 작업을 하든 항상 내놓는 것입니다. 툴바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툴바를 가져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레이어를 찾아서 꺼내 놓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능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작업하는 과정을 저장해 놓은 곳으로 작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히스토리를 지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와 함께 저는 액션을 기본적으로 내놓는데 액션은 반복 작업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액션을 쓰는 비중이 높습니다. 툴바, 레이어, 히스토리, 액션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우선 기본적으로 내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3. 화면 확대와 화면의 이동. 이제 아까 작업한 것을 다시 열어서 화면 이동과 확대 기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기 툴바 아래에 돋보기와 손바닥 툴이 보입니다. 먼저 돋보기 툴을 선택하여 그림을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누르면 그림이 확대됩니다. 그럼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툴바에 있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위쪽에 그 기능에 대한 세부 옵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 브러쉬를 누르면 브러쉬에 관련한 세부 옵션들이 위쪽에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는 돋보기 옆에 마이너스 돋보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 툴을 눌러봅니다. 손바닥 툴을 선택하여 드래그를 하면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다시 브러쉬를 선택하여 작업을 하면 아주 정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 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대와 축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면 각각 나옵니다. 초보자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함께 누르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숙달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 단축키 알아보기와 세팅. 그럼 이 단축키들은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디트에 가서 제일 아래쪽을 보면 키보드 숏컷, 퍼리퍼런스 등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며 맨 아래의 퍼리퍼런스의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축키를 새로 설정하기보다는 초보자들이 포토샵의 기본 설정 단축키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여기 들어가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손바닥 툴은 숏컷에서 H로 되어 있지만 스페이스바도 손바닥 툴이며 스페이스바는 포토샵에서 가장 자주 누르는 버튼입니다. 손바닥 툴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화면 확대가 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누르면 화면 축소 기능으로 바뀝니다. 스페이스와 컨트롤, 스페이스와 알트 이게 포토샵의 기본인데 이 기능은 포토샵 이외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포토샵 단축키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가급적이면 디자이너들에게 맞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스페이스바와 알트키 컨트롤키를 조합해서 막 눌러보면 대충 비슷한 기능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브러쉬 툴과 지우개 툴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브러쉬 툴을 이용한 기초 그림 그리기에 대하여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툴의 위쪽 세부 기능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브러쉬의 모양이나 크기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보면 브러쉬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특수 기능들보다는 포토샵의 기본적인 드로잉,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손에 익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은 포토샵의 특수 기능에 대하여 절대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케치는 연필과 지우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색칠은 붓과 물감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포토샵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나머지 기능은 편의성을 조금 높여주는 기능일 뿐이지 효과나 기능에 의존해서는 포토샵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브러쉬의 사이즈는 이걸로 조정합니다.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것은 마우스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타블렛으로 그릴 때는 압력을 감지하여 좀 더 부드럽게 나오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타블렛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진 편집이나 기본적인 운용은 마우스로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씩 설명이 없는 단축키를 쓰기도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는 단축키에 대하여는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리큘럼 과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반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브러쉬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러쉬의 크기 조절은 아까 말한 대로 단축키 설정하는 숏컷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괄호가 기본 단축키입니다. 대괄호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괄호를 눌러서 지우개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렇게 조절해가며 씁니다. 6. 농도의 설정과 스포이드 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농도를 조절하는 오페시티 부분입니다. 오페시티는 그림을 그리거나 지울 때 얼마나 진하게 또는 연하게 작업할 것인가를 조절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농도와 브러쉬의 크기 조절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아까 오페시티가 100%일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만 지워지는 것이죠. 농도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브러쉬로 가서 뭔가를 할 때 더 오페시티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농도가 낮게 색칠이 되며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스포이드 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스포이드 툴인데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면 현재 설정된 컬러가 스포이드로 추출한 색으로 바뀝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스포이드 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림은 스포이드와 브러쉬의 크기, 오페시티 이 세 가지의 화면 축소 확대를 통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능들은 단지 보조 기능들 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자주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브러쉬 오페시티를 이 정도로 하고 대괄호를 눌러가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 커서가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색을 부드럽게 연장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근처에 색을 스포이드로 눌러 뽑아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빠르게 반복을 하며 그림을 그려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게 다입니다. 이 작업에 포토샵이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그림 그리기입니다. 보통 회화풍의 그림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안 쓰고 타블렛을 쓰기 때문에 마우스로는 어색함이 있는데 마우스도 하다 보면 좀 숙달이 되기도 합니다. 타블렛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우스로만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봅시다. 오피시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계가 부드럽고 브러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넓은 영역이 블렌딩이 되겠죠. 색은 Alt키를 눌러 스포이드를 소환해서 여기 중간 컬러를 뽑아봅시다. 중간 컬러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색칠을 해줍니다. 이제 좀 부드럽게 됐죠. 경계 부분은 좀 진하게 하고 싶다면 진한 색을 추출하고 오피시티를 올려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경계선이 좀 이쁘지 않다면 스포이드로 색을 불러와 이렇게 덧칠을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지우개 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봅시다. 지운다는 의미는 이래지죠. 그래서 단축키도 2입니다. 지우개 툴로 바꾸고 오피시티를 조정하고 지워줍니다. 다시 브러쉬로 가서 가능하면 이런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있다는 건 알아야 하니까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조절은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좌우를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고 이렇게 쭉 깔아줘 봅시다. 오피시티가 낮으니까 아주 연하네요. 그리고 컬러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모양을 원한다면 다른 걸 가져와서 이렇게 덕지덕지 찍어줍니다. 별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기초사항이면서 이게 포토샵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7. 레이어 만들기와 레이어 복사하기.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에 대하여 오늘은 조금만 알아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일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른 점은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레이어가 없다면 도화지에 직접 붓칠을 하는 것이나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레이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이어의 활용이 몸에 배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정상 레이어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에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레이어 위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레이어의 오른쪽 이 귀퉁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나오는데 맨 위에 뉴 레이어를 선택하면 투명한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그 아래 기능은 기존의 레이어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두 번째 메뉴인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봅시다. 새로운 레이어를 가져오는 것과 기존의 레이어를 복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8. 그라데이션 툴과 버킷 툴. 맨 아래의 배경 레이어를 다른 색깔로 바꿔봅시다. 여기 이 기능은 그라데이션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도화지 전체가 현재 활성화된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봅시다. 다음에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버킷 툴의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는 단축키이고 하나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는 기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 레이어 기능과 배경 레이어 만들기. 다양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빈 레이어를 하나 더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정경색을 클릭해서 50% 정도의 그레이로 바꿔주고 다시 앞서 배운 버킷 툴의 단축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복사해서 또 다른 컬러의 배경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 있는 배경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전경색과 배경색을 다르게 세팅을 하고 그라데이션 툴로 쭉 그어서 그라데이션이 있는 배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보일 필요가 없는 레이어는 옆에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안 보이게 숨겨줍니다. 빈 레이어를 다시 하나 가져와서 아까 배운 것을 활용하여 아무거나 이렇게 덕지덕지 칠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만들었던 배경 레이어들을 하나씩 껐다 켰다 해봅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죠. 빈 레이어를 가져오면 그건 투명한 그림판입니다. 투명한 비닐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은 배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린 이 그림은 배경이 이미 흰색으로 칠해진 레이어에 그려서 아래에 있는 배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0. 레이어 블렌딩. 자, 그러면 불투명한 레이어를 블렌딩 해봅시다. 레이어를 누르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모두 각기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블렌딩 메뉴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봅시다. 이제 배경색이 보이죠. 다른 옵션들도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되는 블렌딩 옵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 배경과 합쳐봅시다. 그라데이션과 배경과 합쳐지면
이렇게 두 그림이 합쳐지며 색다른 느낌의 그림이 됩니다. 11. 이미지 메뉴와 어저스트먼트 기능. 이 부분은 워낙 큰 카테고리여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충 이런 게 있다고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에 들어가면 그림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채도와 명도를 바꿀 수 있는 휴, 세츄레이션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세츄레이션 부분의 발을 움직이면 선택한 레이어의 컬러가 다양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별 의미 없는 그림이지만 대충 그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림을 다 그렸으면 세이브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열어본 사람이 맨 처음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실전 기능들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만으로도 그림을 하나 그리는 데는 충분한 기능들이며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중요 기능들이므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